타이턴, 내 친구들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덕분에요. 물론 저희가 원하는 업무를 물어다 주신다면 더 좋겠지만요. 아이고, 이러면 내가 다음 말을 꺼낼 수가 없잖아. 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을 들고 오셨나 보네요. 둘 다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요즘 선거 때문에 도로뿐만 아니라 외환 선거에 연결된 공동 출구에까지 인력을 배치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있잖아. 공동을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는 외환선 암거래상들이 성행해 왔지만 요즘에는 그 위험성이 부쩍 높아져서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도시에서 장사하는 걸 포기하고 있어. 누군가가 위협을 무릅쓴다 쳐도 그런 소상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물건은 없을걸. 값비싼 내 의뢰도 마다하고 외환선 사업으로 눈을 돌린 걸 보니 믿을 만한 정보원을 찾고 있는 거지? 우릴 너무 잘하시네요, 양치기 아저씨. 오래 함께 일했잖아. 걱정 마.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을게. 너희에게 소개해줄 사업은 없지만 이 아저씨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야. 정보를 얻고 싶으면 외환선의 바이크족을 접촉해봐. 바이크족이요? 외환선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 때문에 물자 운송은 주로 바이크족이 몫이야.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 명망도 높고 소식에도 능통하지. 다만 아쉽게도 이건 내 업무 범위 밖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야. 더는 두 사람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을게. 마음이 바뀌어서 근처에서 쉽게 돈 벌고 싶어지면 언제든지 연락해. 고마워요. 고민해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유용한 정보긴 한데 헐만 찾기 난이도는 여전하네. 어쩔 수 없지. 외환선은 우리의 업무 범위 바뀌잖아. 그나저나 요즘 들어 도시 안에서는 펄만에 관한 소식을 접하기 힘든 것 같네. 페어리조차 유용한 정보를 찾지 못하고 있어. 벨, 난 이 상황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뭐가 이상해? 외환선이 아무리 넓고 사람이 적다고 해도 그곳에서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펄만의 탈출일로 시끄러웠던 데다 치안국에서도 지명수배를 내렸으니까 지금쯤이면 각종 정보가 넘쳐나야 정상이야.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 그만!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아저씨, 진작 말했으면 됐잖아. 덕분에 힘만 뺐네. 좋아, 또 도전할 사람? 있어, 없어? 빅데디, 부시토를 손에 넣었어요. 이제 아직 불지옥 라이딩에 참가할 때가 아니란 말은 못하겠죠? 최강은 우리 칼리돈의 자손이라고요. 쇠뿔도 당기며 빼냈다고 이참에 오버로드의 자리까지 오를 거예요. 당김이겠죠, 바보. 오버로드의 자리라. 카이사르,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만 너희가 자격을 얻었으니 가서 한번 실력을 시험해보거라. 네? 빅데디는 저희랑 같이 안 가요? 난 이미 은퇴했잖아. 이런 열정적인 활동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지. 그리고 그동안 운송 사업을 볼 사람도 있어야지. 카이사르! 빅데디! 저쪽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도시 사람들의 비행선이잖아!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야! 어이, 카이사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살아있다니 명줄이 제긴 친구인가 보네. 이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도시에서 있었던 그 비전 컴퍼니 사건의 피고인이잖아요. 지금은 치안국에서 현상 수배 중이고요. 현상금이 이게 얼마야? 앞으로 30년 동안 니트로 피해를 물처럼 마셔도 되겠어! 크라운을 5대나 살 수 있다니 치안국이 손이 크네. 치안국? 제발 날 치안국에 넘기지 말아줘. 제발 부탁할게. 난 진짜 사건의 배후를 알고 있어. 나에겐 그들의 범죄 증거가
사실 이제는 펄만이 살아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야. 세크리파이스 조사는 핸드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지. 하지만 교활한 토끼굴의 대리소송 건은 이대로 방치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마스터, 조수 2호, 빌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연결해 드릴까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헤어리, 연결해줘. 아, 점장! 집에 있었구나! 메시지를 보냈는데 계속 답장이 없길래 전화했어. 나랑 오빠 둘 다 집에 있는데? 무슨 일이야, 빌리? 점장한테 들려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가능한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나 지금 바드의 바늘 뒷골목에 있어. 잠깐 여기로 와줄 수 있을까? 빌리, 바로 근처니까 네가 가게로 오면 되잖아. 아, 차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 아, 잠깐만. 지금 치안관이 오고 있어서 잠깐 상황 설명 좀 하고 올게. 점장, 일단 끊을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와야 해. 차 때문에 이쪽으로 못 온다고?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 차고에 교활한 토끼굴 차를 댄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지? 그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벨, 네가 가서 한번 만나봐. 점장 왔구나. 빨리 왔네. 빌리, 너 설마 교활한 토끼굴을 나온 거야? 저돌맹진이라고 적힌 화물 차량이랑 이 방부는 뭔데? 에이, 그럴 리가. 너도 알다시피 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 게다가 니콜 대장이 약속한 보너스를 아직 한 푼도 못 받았단 말이야. 이 화물차량 방부는 칼리돈의 자손이라는 외환선 바이크족의 물건이야. 이 차는 말이지, 유에리도 통행증은 갖고 있지만 너희도 알다시피 요즘 비시민권자의 도시 출입 대기줄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내가 임시로 기사 노릇을 하면서 물건을 운반해주고 있어. 전에 일했던 곳이기도 하니까. 빌리, 너 바이크족과 아는 사이였구나. 맞아. 제법 오랫동안 거기서 일했지. 도시엔 그 후에 우연히 오게 된 거야. 이 얘긴 나중에 하고, 내가 아주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어. 칼리돈의 자손의 손에 펄만의 정보가 있대. 그거 확실해? 당연하지. 칼리돈의 자손의 2인자가 나에게 직접 알려준 거거든. 점장, 칼리돈의 자손은 우리가 펄만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도 했지. 하지만 그 조건으로 파이톤과 직접 만나서 협력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대. 네 말은 그 사람들에게 로프꾼이 필요하다는 거야?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 점장, 우리가 대리로 진행하는 소송에 펄만이 필요하긴 한데 니콜 대장이 그러더라. 점장은 우리의 은인이니까 협력할지 말지는 본인이 정하게 둬야 한다고. 며칠 내로 칼리돈의 자손을 도와 도시에서 방부를 업그레이드하고 물품을 구입한 후 도시 밖에서 녀석들을 만나기로 했어. 한번 만나보고 싶으면 그때 나랑 같이 가자. 왔어? 빌리가 뭐라고 해? 외환선 바이크족인 칼리돈의 자손에게 펄만의 정보가 있으며 그걸 넘기는 조건으로 우리랑 직접 만나 협력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넌 어떻게 생각해? 겨우 잡은 펄만의 단서잖아. 이대로 놓칠 순 없지. 게다가 양측에도 외환선 바이크족들이 소식에 빠삭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외환선은 너무 거친 곳이야.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곳에 혼자 간다니 도저히 안심이 안 돼. 길리도 있잖아. 그리고 전 직장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도와주는 걸 보면 사이도 제법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 알았어. 좋게 생각해. 외환선은 유에리도 관할 바뀌니 로프꾼의 활동에 제약을 걸 사람도 없을 거야. 파에톤의 정체가 탄로날 일도 없다는 말이지. 벨, 요 며칠 동안 출발 준비를 좀 해둬. 그 김에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들도 마무리하고. 끝이 안 보이네? 어때 점장? 외환선의 경치도 꽤 볼만하지? 여기서 운전하면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 하지만 이 길은 공동과 너무 가까워. 주변에 다른 공동도 많고. 어쩔 수 없어. 외환선에는 에테르 기술 같은 게 없어서 공동을 없애기 힘들거든. 에테르 자원을 채굴할 수조차 없지. 점장, 저쪽에 덩치 보여? 저 기계는... 설마 석유를 채굴하는 체유 펌프야? 역시 점장이야. 여긴 옛 석유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석유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어? 잠깐만! 맞은편에 저 차 왜 저래! 안 돼! 이러다 부딪힌다! 빌리,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공동으로 들어가! 이런 뭐야, 공동 안으로 갔잖아. 온몸이 으스러지는 재미있는 장면을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루시우스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칼리돈의 자손이 공동에서 최후를 맞이한다라. 61점짜리 결말이지만 노력이 가상하니 살려는 줄게. 오늘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부터는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마. 오버로드 진영의 2인자가 도시의 에테르 기업과 결탁했다고? 그런 농담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점장 괜찮아? 아, 머리야. 빌리, 이 팔 너무 단단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급하게 방향을 바꿔서 나한테 부딪혔구나. 정말 미안해. 점장, 역주행하던 기름 탱크 때문에 엄청 당황했는데 네 덕분에 살았어. 게다가 차도 멀쩡해. 근데 공동 안으로 떨어져 버렸네. 이제 어쩌지? 빌리, 일단 지금 가진 것 중에 뭐 쓸만한 거 있을지 확인해보자. 그 말 하니까 생각났어. 차에 칼리돈의 자손에게 부탁받았던 침식 방지제가 있어. 점장이나 부점장은 장기간 공동에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도시에서 버려진 공동 데이터 파일도 몇 개 있어. 빌리, 우리 공동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리돈의 자손의 방부에게 캐럿이 있을 거야. 거기에 데이터 파일에서 얻은 새로운 데이터를 더하면 아, 그렇네. 점장은 로프꾼이니까 공동에서 나갈 경로를 계산할 수 있지. 좋아, 점장. 그럼 우리 빨리 데이터 파일을 배치하자. 가자, 점장. 데이터 파일은 손에 넣었어. 3개 정도 설치하면 충분할 거야. 에테리얼이야. 데이터 파일에 입출려 하는 것 같아. 점장, 안심해. 내가 상대할게. 조준! 내 턴이야! 단계 설치 완료! 점장,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에테리얼이 또 있네. 아까 그 녀석들보다 강한 것 같아. 점장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어 있어. 서두르지 마! 모두 줄 테니까! 내 턴이야! 좋았어. 이제 하나 남았다. 가자! 조준! 점장, 금방 처리할 테니까 안심해. 몸은 괜찮아? 버틸만해.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덩치가 산만한 놈이잖아! 가자, 여길 벗어나야 해. 점장 힘내! 거의 다 왔어! 이 정도 운동량은 나한테 너무 과한데. 점장! 누님! 오래간만이네, 빌리. 이쪽이 그 전설의 로프꾼인가? 선배, 실력이 예전만 못한 것 같네. 가자! 우리의 솜씨를 보여줄 차례야! 경자들이 다들 마음껏 날 뛰어보자고! 선배의 진짜 실력을 구경시켜달라고? 10발로 데려놔.
선배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네. 아니 그게 아니라 10발이 넘어가면 사냥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서 그러지. 이제 지원 차례군. 내 차례군. 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넌 버려. 내가 왔다. 남들 반드시 이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아. 방금 엄청 위험했어. 우리가 몇 초만 늦었어도 에테리얼에게 잡아 먹혔을걸. 걱정 마 누님. 난 강골이라 한동안은 버틸 수 있었을 거야. 선배, 궁지에 몰렸었는데도 허풍이 대단하네. 라이터, 넌 날 너무 몰라. 난 지금 강화용 소재를 몸에 두르고 있다고. 에테리얼은커녕 니콜 대장도 맨손으로 날 때리지 못해. 아, 물리적으로 강한 골격을 가졌다는 말이었구나. 참, 누님이랑 라이터는 여기 무슨 일이야? 아,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거든. 어떤 남자애가 건 전화였는데 극도로 당황해서는 너희들이 이 공동에 떨어졌다고 하더라. 역시 부점장이야. 루시는 수상하다고 했지만 그 남자애는 너희에 관한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있었어. 게다가 구출 경로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지. 전설의 로프꾼이란 건가? 덕분에 좋은 걸 배웠어. 과찬이에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봐, 로프꾼, 왜 그래? 점장, 정신 차려. 얼른 데리고 나가야 해. 이번 사고엔 내 책임도 있어. 우리 칼리돌의 자손은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춘 최고의 장례식을 치른다. 라이터, 관을 드는 건 너에게 맡길게. 어깨에 짊어질 책임감이 무겁겠군. 장의차는 안전하게 몰아야 해. 파이퍼? 알았어. 안전하게 모실게. 버니스, 장례의 불꽃은 너에게 맡길게. 우와! 다 태워버리면 되는 거지. 루시? 루시? 다들 장난은 그쯤 해주세요. 화내지 마. 장례의식을 치러볼 모처럼의 기회잖아. 손님을 모시고 장례의식이라뇨. 버니스, 당장 화염방사기 내리세요. 진짜 짜증나. 벨, 너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미안. 흥이 지나쳤던 모양이네. 외환설에 온 걸 활용해. 잿불에서 되살아나길. 파이턴,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너희 둘 다 여기 오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아까 많이 놀랐지? 긴장 풀어. 두 사람은 빌리랑 한 통속이니까 우리랑도 친구나 다름없어. 그거 칭찬인가요? 정식으로 소개할게. 우리는 외환설의 바이크족 칼리돈의 자손이야. 난 지금의 보스인 카이사르. 빌리한테서 이미 들었겠지만
오늘은 부탁할 게 있어서 너희를 불렀어. 너희의 관심사인 펄만은 말이지. 그자가 타고 온 비행선은 외환선에 착륙할 때 산산조각이 났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다만 심하게 다쳐서 아직도 깨어나진 못했고. 그렇다는 건 지금 펄만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루시가 말 안 해줬어? 걱정 마. 우리가 잘 치료한 다음에 정신 차리면 바로 너희에게 넘길게. 잠깐만요. 카이사르, 바보예요?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중요한 카드를 꺼내면 어떡해요? 협상? 중요한 카드? 루시, 또 옹졸하게 구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건 전혀 오버로드답지 않아. 참 쉽게도 말하네요. 제가 그동안 힘들게 정보를 숨겨왔던 게 이날을 위해서였다고요. 파이톤과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와 함께 불지옥 라이딩에 참여할 실력 있는 로프꾼을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건데요.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일이야. 난 처음부터 남에게 의지할 생각 따위 없었어. 안심해. 너희가 외환선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체면은 세워준 거니까. 협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약속은 지켜. 카이사르 씨,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이유 없는 호의는 받지 말란 말이 있죠. 오빠 말이 맞아요. 사실 오늘 저희는 펄만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수확을 얻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여러분이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니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릴게요. 좋아, 시원시원하네. 루시, 이제 마음이 좀 놓여? 고마워요, 파이톤님. 덕분에 한숨 돌렸네요. 로프꾼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불지옥 라이딩이라는 게 대체 뭐죠? 아, 불지옥 라이딩은 우리 옛 서기정 구역의 가장 큰 행사야. 최강의 바이크족으로 인정받은 팀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 공동 안에서 서로의 실력을 겨루지. 카이사르, 그렇게 말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말해서 불지옥 라이딩은 공동 안에서 열리는 오프로드 바이크 레이스예요. 단 2팀만 참여할 수 있으며 룰도 간단하죠. 먼저 공동을 지나 결승점인 신더글로우 호수에 도착해 호수에 부싯돌을 던지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도전에 의미가 있나요? 물론이죠. 불지옥 라이딩의 목적은 정기적으로 석유 자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석유는 옛 석유정 구역의 명줄이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우리 바이크족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회에서 이긴 자는 옛 석유정 구역 바이크족 연합의 오버로드가 되죠. 맞아, 파이톤. 오버로드는 바이크족 연합이 인정한 최강자야. 현 오버로드 진영은 트라이엄프인데 녀석들의 보스가 지금 몇 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난 전부터 그자와 겨루고 싶었어. 그렇군요. 뜨겁게 타오르시네요. 카이사르, 그런 얕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칼리돈의 자손은 머지않아 내 것이 될 거예요. 필사적으로 오버로드가 되려는 이유가 단순 최강 타이틀을 위해서일 리가 없잖아요. 격투 만화에 빠진 초등학생도 아니고. 옛 석유정 구역의 석유 산업은 여러모로 바이크족 연합의 지원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버로드는 연합의 리더로서 수송로를 할당할 권한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실질적인 이익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죠. 지난 반년 동안 트라이엄프가 우리에게 준 건 전부 최악의 노선이었죠.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요. 가서 따졌더니 속이 시커멓게 짝이 없는 인자 루시우스가 오버로드는 지금 옛 석유정 구역에 안 계셔. 노선은 추첨으로 결정된 거고 라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오버로드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벌써 반년째 안 보이네. 그건 그렇고 루시, 뭐가 걱정이야? 노선은 좀 구려도 우리 실력이면 문제 없잖아. 네가 화를 내는 이유는 지금 노선들로는 화장품이랑 간식 사러 가기 불편해서가 아닌가? 그 입 다물어요, 카이사르! 손님들 앞에서 제 흠 얘긴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뭐? 이게 무슨 흠이야?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게다가 네가 먼저 바보 하면서 비웃었잖아. 난 체면도 없는 줄 알아? 입을 열자마자 본녀의 계획을 망쳐놓고 칭찬이라도 해주길 바란 건가요? 아, 그래, 루시 몬테피오 아가씨. 제가 아가씨의 계획을 망쳤네요. 전설의 로프꾼을 만날 수 있다고 신나서 밤잠을 설친 사람이 누구더라? 아, 그만! 카이사르, 나랑 한판 붙자! 오늘이 바로 칼리돈의 자손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군! 하하, 그래, 덤벼. 겁먹을 줄 알고. 라이터, 네가 심판해. 저 두 사람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자네들은 신경 쓸 거 없어. 하루에도 두세 번은 있는 일이야. 맞아! 심판으로 끌려가지만 않으면 돼. 자칫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두 사람의 타깃이 될 수 있거든. 아무튼 로프꾼 자네들이 불지옥 라이딩을 도와준다니 다행이야. 이제 다 같이 힘내자고. 점장, 좋은 아침. 잠은 잘 잤어? 어제 많이 피곤했지? 눕자마자 바로 자더라. 빌리, 우리 오빠 어디 갔어? 아, 방금 부점장을 가게에 데려다주고 왔어. 부점장이 카이사르 일행과 상의 끝에 장비 일부를 점장네 차로 옮겨서 이동식 로프꾼 작업실을 만들기로 했거든. 그 말은 집에 있는 HDD를 여기로 옮긴다는 거야? 맞아. 부점장 말로는 도시에 있으면 서로 소통이 불편할 거래. 그리고 외환선에는 스마트 기기가 적어서 장거리 데이터 전송 시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어났구나. 좋은 아침이야, 로프꾼. 빌리 말이 맞아. 외환선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걱정 마. 전기랑 네트워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게. 외환선에서도 고기 만난 물이 되게 해줄게. 그 말을 들으니 새로운 환경 때문에 갑자기 긴장이 되네요. 참,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블레이즈 우드 마을로 내려가서 인사나 하러 가자. 우리랑 같이 노숙하면 너희가 불편해할 거라고 루시가 그러더라. 그래서 촌장한테 너희가 지낼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건데 뭘. 마을에 다녀오고 나서 이따가 루시 일행을 찾아가 봐. 네 오빠한테 들었는데
대회 전에 공동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며? 마침 루시 일행도 요 며칠 불지옥 라이딩 준비를 하고 있거든. 분명 서로서로 도움이 될 거야. 가사! 로프꾼이랑 인사하러 왔어! 어머, 카이사르. 이분이 도시에서 온 로프꾼이야? 유에리도 사람도 우리랑 똑같구나. 어린 나이에 열심히 일하네. 카이사르 씨, 이 여사님은 누구세요? 여사님? 도시 사람들은 말을 참 재미있게 하네. 난 카사야. 블레이즈 우드 마을의 촌장이지. 우리 마을은 칼리돈의 자손에게 여러 도움을 받아왔어. 그러니 필요한 게 있으면 편하게 말해. 밤에는 내 뒤에 있는 방에서 쉬면 돼. 미안하지만 아직 옮기지 못한 물건들이 좀 남아있어. 이따가 사람 시켜서 정리할게. 가사! 이번에 와서 보니 마을 사람 대부분이 이런 직무를 짜고 있던데? 어쩔 수 없어. 마을의 송유관을 아직 수리하지 못했거든. 주유소를 운영하지 못하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다행히 최근에 꽤 큰 주문을 받았어. 그리고 불지옥 라이딩이 개최된다고 하니 태양의 정수도 많이 팔렸고. 태양의 정수요? 그게 뭐예요? 아, 이런 풀을 엮어서 만든 수공예품이야. 불지옥 라이딩이 열릴 때마다 옛 석유정 구역의 주민들이 집에 걸어놓지. 이거 디자인이 사람 얼굴 같네요? 어르신들의 말에 따르면 영웅이 신도우수를 밝히고 공동에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는 태양과 화염의 신의 얼굴이래. 하지만 바이크족 연합의 초대 오버로드를 상징하는 거꾸로 된 사람 문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특별한 디자인을 선택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맞아. 여기엔 불지옥 라이딩을 하던 초대 오버로드의 전설이 담겨 있어. 로프꾼, 옛 석유정 구역에서도 석유는 나오지만 사실 핵심 채굴 구역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공동에 삼켜진 거 알아? 석유 같은 물질은 에테르에 쉽게 침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아. 재해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의 시설과 체유 펌프를 타고 내려간 에테르 물질이 얕은 곳에 묻힌 원유를 침식시켰어.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일한 심층 채굴 시설이 붕괴되며 연소된 천연가스를 분출하는 독특한 분출구가 생겼어. 덕분에 에테르 물질이 계속 아래로 퍼지는 걸 막을 수 있었지. 그 천연가스 분출구가 바로 신더글로우 호수인가요? 맞아. 신도우수가 생겨난 덕분에 옛 석유정 구역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됐지. 하지만 신도우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 아니야. 천연가스와 에테르 물질이 연소하면서 생긴 부산물이 에테르 결정이 되어 신도우수 주변에 쌓이거든. 그대로 두면 결국 결정이 분출구를 막아 호수의 불이 꺼질 거야. 그럼 지하의 석유는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지. 로프꾼, 사실 전에 호수에 불이 꺼질 뻔한 적이 있어. 그때 신더 호수를 살리기 위해 한 청년이 동료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에 들어갔어. 특수 제작된 부싯돌로 에테르 결정을 터뜨릴 생각이었지. 자, 바로 내 손에 있는 이거야. 하지만 공동 내부는 아주 위험했고 그들에게는 캐럿조차 없었지.
그들이 신더우스에 도착했을 땐 수면이 결정으로 뒤덮이기 직전이었어. 위기의 순간 그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더호수 깊은 곳에 유일한 분출구로 뛰어든 후에야 신더호수의 불은 되살아났지. 태양의 정수는 그분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모두가 함께 만든 거군요. 로프군, 난 초대 오버로드가 그렇게 죽었다고 한 적은 없다. 로프꾼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그의 동료들마저 그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 청년은 기적처럼 공동에서 살아 돌아왔어. 그의 용기에 감동한 태양과 화염의 신이 다시 한번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어. 그 후 주민들은 신의 얼굴과 신더호수에 뛰어드는 그의 모습을 태양의 정수에 그려넣게 되었고, 신더호수에 뛰어든 영웅이 귀환했네 라는 노래가 전해지기 시작했어. 멋진 이야기네요. 널리 퍼지는 것도 당연해요. 옛 서기정 구역의 모든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어. 나도 어렸을 때 초대 오버로드 역할을 하며 불지옥 라이딩 놀이를 하기도 했지. 물론 초대 오버로드의 업적은 이게 다가 아니야. 신더호수에서 귀환하고 바로 옛 서기정 구역에 크고 작은 바이크족을 모아 바이크족 연합을 만들었지. 그리고 규칙도 만들었어. 2번 다시 신더호수에 그런 위기가 오지 않게 몇 년에 한 번씩 불지옥 라이딩을 열기로 한 거야. 맞아. 그래서 불지옥 라이딩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비록 최강의 바이크족만이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이제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명절처럼 여겨지고 있어. 로프꾼님, 오셨군요. 로프꾼, 카이사르랑 같이 촌장에게 인사하러 간 거 아니었어? 그런 거 치곤 엄청 오래 걸렸네. 블레이즈 우도 마을에서 만든 태양의 정수를 보고 왔어요. 그 김에 불지옥 라이딩에 관한 전설을 들었죠. 멀리서도 카이사르의 잔뜩 신난 얼굴이 보이더라. 그건 카이사르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거든. 카이사르의 가장 큰 꿈은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는 거라고 했어. 진심으로 초대 오버로드 같은 영웅이 되고 싶으면 그런 순진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잊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근데 초대 오버로드는 실존했던 인물이 맞죠? 맞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으로 그 인물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불지옥 라이딩은 불과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전설처럼 퍼질 리가 없잖아요? 다만 신의 기적을 빌려 자신의 무용담을 널리 알렸다는 점에서 초대 오버로드는 제법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루시, 카이사르가 그러는데 자꾸 그런 노인네 같은 소리 하면 주름만 늘 거래. 말도 안 돼요. 카이사르가 하는 헛소리는 무시하세요. 1일 1팩을 실천하고 있는데 주름이 생길 리 없잖아요. 아마 로프꾼님도 눈치채셨겠죠? 불지옥 라이딩은 영웅 설화라기보단 초대 오버로드가 옛 서기정 구역을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수단에 불과해요. 그나저나 어제 카이사르 씨가 루시 씨를 몬테피오라고 부르던데 설마 뉴에리드의 명문가인 몬테피오의... 명문가는 무슨... 졸부에게 너무 예의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정답이에요. 난 몬테피오 가문의 사람이죠. 고시 출신이었어요? 왜 그곳 생활을 포기한 거예요? 그야, 그런 누군가에 의해 살게 된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아버지 머릿속에는 그저 돈과 사업밖에 없어요. 맞아! 하지만 외환선은 다르지. 특히 우리 옛 서기정 구역의 바이크족 연합이 추구하는 건 자유와 도의라고. 그렇다고 해도
살아남으려면 돈과 사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죠. 당장 우리 칼리돈의 자손만 봐도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차량을 수리하고 교체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요. 더군다나 도시에서 우리에게 팔지 않는 생필품도 잔뜩 있죠. 그런 건 인맥과 돈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로프꾼님, 어제 오버로드 진영이 우리를 차별한다고 했던 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칼리돈의 자손의 평판이 트라이엄프보다 좋으니까 세미날 만도 하죠. 하지만 최근엔 노선이 좋지 않아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신임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러니 칼리돈의 자손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오버로드의 자리를 차지해야 해요. 루시 씨 같은 분과 불지용 라이딩을 준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역시 계산에 능한 파이터는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완력과 열정만으로는 큰일을 해낼 수 없죠. 두고 봐요. 내가 곧 카이사르의 손에서 칼리돈의 자손을 빼앗을 거니까. 루시, 대답하기를 꺼려하더니 역시 어젯밤에 카이사르한테 졌구나. 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대결을 잠깐 멈춘 거거든요. 지금은 불지용 라이딩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보스가 되는 건 잠깐 미룬 것뿐이라고요. 로프꾼님, 본론으로 들어가죠. 아침에 또 다른 파이토님이 그러시더군요. 현재 외환선의 공동 데이터가 부족해 공동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데 영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가서 데이터를 수집할 거예요. 아, 사실 나도 부탁할 게 있어. 불지용 라이딩에 참가할 차량의 개조 부품을 구해야 하거든. 벨, 나 왔어. 오빠, 고생했어. 가자. 내가 HDD를 조정해줄게. 괜찮아. 내가 조금 전에 이곳의 전압과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HDD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더라. 외환선까지 나오니 페어리도 이아스도 들뜬 것 같아.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불지용 라이딩을 위해 일단 일 좀 하면서 몸을 풀자. 좋았어. 벨,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칼리돈의 자손놈들 역시 왔군. 가자. 계획대로 해야지. 차량 부품 재활용 공장은 공동 입구와 가까우니 금방 도착할 거야. 잠깐만요.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벨한테 들었는데 이 공동 공장에서 부품을 선별한 다음 판다면서요? 왜 그냥 공동 밖에서 사지 않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 옛 서기정 구역엔 바이크족이 넘쳐나거든. 시장에 유통되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고르고 남은 것들이지. 맞아요. 품질 좋은 생선을 먹으려면 누군가가 새벽에 배를 타고 나가서 공수한 재료를 비행선에 실어 주방까지 배달해야 하는 것과 같죠. 생선 한 마리일 뿐인데 그 정도까지 한다고요? 로프꾼, 도시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이렇게 번거롭잖아. 그에 비해 공동이라서 물건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베테리안이에요. 다들 조심하세요. 걱정 마, 금방 처리해. 맞아, 새로 제조한 연료를 써볼 기회야. 이 함정들은 공장에서 에테리얼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거야. 엄청 위험하다고. 루무스 씨가 위험할까요? 함정이 위험할까요? 새까맣게 타버리는 거야. 어? 이 근처엔 에테리얼이 많네요. 재활용 공장 사장을 위해 청소하는 셈이지 뭐. 버니즈 내 차례군. 본녀한테 막 따뜻하게. 부품 재활용 공장이 코앞이야. 알림. 근처의 에테르 농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공간이 안정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거구나. 어서 와. 장비를 보니 바이크족 연합 사람들이 노인장, 오토바이 부품 좀 고르고 싶은데. 또 부품을 사러 온 사람들이군. 하지만 공교롭게도 불지옥 라이딩이 끝나기 전까지는 팔 물건이 없을 것 같아. 대체 왜? 오늘 아침에 젊은이 몇 명이 와서 이곳의 재고를 전부 사갔어. 뭐? 나도 말이지. 이렇게 다 사가면 나중에 물건이 필요한 손님들이 힘들어질 거라고 경고했어. 하지만 가장 앞에 서 있던 시련 아가씨는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더군. 게다가 값도 시가보다 더 쳐주더라. 아참, 본인이 칼리돈의 자손 사람이라고 했어. 힘들게 참가 자격을 얻어서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던데. 우리 팀의 시렌이라고? 매동 우디 브릭이 아가씨는 아니잖아. 버니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사칭해서 이곳의 물건을 싹 쓸어갔군요. 잠깐, 방금 뭐라고 했나? 노인장, 진짜 칼리돈의 자손은 우리야. 전에 왔다던 그 사람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고. 젠장, 부품도 못 사게 만든 데다 우리의 평판까지 더럽히다니. 정말 대단한 계략을 꾸몄네요. 사실 나도 이 일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
자네들이 그 아가씨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난 두 말 없이 따르겠네. 다만 나가서 내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는 하지 말아줘. 노인장,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지? 아, 이곳의 물건을 싹쓸이한 걸로도 모자랐는지 공동 깊은 곳에 있는 폐차 무덤에 아직 가지고 나오지 않은 부품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바로 그쪽으로 갔어. 저희에게는 아직 그들을 막을 기회가 있어요. 그래, 로프꾼, 얼른 가자! 폐차 무덤까지 가려면 오토바이를 가지러 가야겠네. 너무 늦진 않겠지? 걱정 마세요. 오빠가 파이프 씨에게 배송을 부탁했거든요. 이쪽이에요. 근처에 공간 균열이 있어요. 곧 파이프 씨와 합류할 수 있을 거예요. 로프꾼은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합류 지점을 근처에 가려면 거의 다 왔어요. 마스터, 주변의 가능성 요소를 빨리로 분리하세요. 괜찮아. 내가 다 터트려줄게. 경고, 버니스가 무식하게 돌진 모드를 가동했어요. 뭐야, 그 촌스러운 네이밍은. 금실공주의 애가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에겐 제 취향을 논할 자격이 없어요. 시끄러! 상대에게 떨어놓은 녀석이에요. 조심하세요. 할기, 내 차례야. 야호! 우리가 돌아보자. 나도 불타오르는데? 집중해. 좀 꺼져. 똑바로 서서 받아봐. 전방 구역에서 생체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파이프 씨가 도착한 모양이네요. 드디어 오토바이를 탈 수 있겠네. 오, 파이퍼! 우리 오토바이 가져왔구나. 로프꾼의 부름을 받았잖아. 1분도 지체해선 안 되지. 너희 거 다 가져왔으니까 바로 출발하도록 해. 고마워, 파이퍼. 얘들아, 빨리 가자. 버니스, 잠깐 기다려. 혼자 뛰쳐나가지 마. 이건 속도 대결이라고. 어쩌면 우리가 상대보다 한 발짝 앞설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젊어서 그런지 기운이 넘치네. 로프꾼, 어서 타. 우리도 출발하자. 잘됐다. 역시 우리가 먼저 도착했네. 원래 계획대로라면 말이지. 승기를 잡았으니 이쯤 해둘까 했어. 그런데 네 꼴을 보니 사냥 욕구가 샘솟는 걸 어떡해? 부드러워. 따뜻해. 미쳤어? 스스로를 불태운다고? 응? 고양이는 불을 쬐는 걸 좋아하지 않나?
시렌의 꼬리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아, 그렇네. 처음 만났을 때는 턱을 만져줘야지. 성도권 못 살게 걸어. 어머, 야옹이는 화내는 것도 귀엽구나. 젠장. 저기 지쳐가 됐어요. 힘내세요. 어때? 즐길 준비 됐지? 약점 구성인걸? 이번 벌써 끝이야? 나 아직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됐어. 그쯤에도 내가 졌어. 졌다고? 이봐,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 이 부품들은 부품 재활용 공장에 돌려주고 폐차 무덤에 있는 부품들도 포기한다고. 오늘 일은 없었던 거로 하자. 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왜? 너희들이 손해본 것 같아? 내가 부품을 사간 뒤에 너희 말고는 다녀간 사람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칼리돈의 자손의 명성이 떨어질 일은 없을 테지. 그리고 고용주 쪽에서 내가 졌다는 걸 알면 나에게도 좋을 게 없으니까 일은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할 거야. 그러니 결과적으로 너희에겐 잘 된 거지. 오늘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고? 어이, 적당히 해. 뭘 더 어쩌자는 건데? 그치만 조금 전까지 분명 재밌게 놀았잖아. 뭐? 양아, 네 실력은 정말 최고야. 이렇게 대단하고 귀여운 고양이 시레는 처음 봤어. 잠깐만.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방금 내가 했던 말은 다 진심이야. 그리고 역시 듣던 대로 고양이 시레는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구나. 난 돈 받고 일을 처리하는 용병일 뿐이니까. 그리고 그 고용주, 솔직히 말해서 좀 별로야. 하지만 고용주의 신분은 밝힐 수 없어. 쓸데없는 일에 휘말리고 싶진 않거든. 그러니 포기해. 응, 괜찮아. 안 물어볼게. 저기 버니스, 그렇게 멋대로 당하면 어떡해요? 루시, 그냥 내버려둬. 버니스는 한 번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바꾸거든. 야옹아, 지금의 고용주가 마음에 안 들면 칼리돈의 자손으로 오는 건 어때? 뭐? 너희들을 배신할지도 모르는데? 고양이 시렌의 날카로운 발톱은 모두를 노린다고. 걱정하지 마. 야옹이는 가장 강한 사람을 파트너로 선택한다고 하던데 우리 칼리돈의 자손이라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최강자가 되면 다시 얘기해. 그리고 자꾸 야옹이 하지 마. 나도 이름이 있다고. 내 이름은 팔크라야. 응, 팔크라. 다음에도 같이 놀자. 너 같은 경솔한 친구는 필요 없거든. 하지만 따뜻한 곳은 싫어하지 않아. 만지려고요? 안 돼요.
벨, 칼리돈의 자손 여러분 들리세요? 이번 임무는 공동 데이터 수집입니다. 벨, 할 일의 순서는 이미 알고 있지? 알지. 전에 빌리랑 같이 왔을 때랑 비슷하잖아. 로프꾼, 우린 선배처럼 널 에테리얼에게 쫓기게 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 그나저나 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라이터 씨는 빌리를 선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우리 옛 서규정 구역의 바이크족에게는 무패 챔피언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라이터랑 빌리가 바로 그거야. 초대 오버로드가 세운 규칙이 있어. 연합에 가입한 팀은 반드시 도의를 지켜야만 하지. 분쟁이 생겼을 땐 보통 오버로드가 나서서 해결하지만 그 본인이 없거나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결투라는 고전적인 방법을 써. 그때가 바로 무패 챔피언이 나설 차례야. 보스 말이 맞아. 무패 챔피언은 바이크족 전체의 영예와 치욕을 짊어지고 있지. 평소에는 보스의 보디가드 역할도 해. 뭐 보스의 실력이라면 보디가드 따위 필요 없지만. 이때 네가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군주는 싸움을 가장 잘할 필요도 가장 똑똑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기량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칼리돈의 자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것도 내가 됐을 뿐이지. 어쩜 그렇게 뻔뻔해요? 당신이 자꾸 화를 주체 못하고 나서니까 라이터가 할 일이 없잖아요. 덕분에 내가 다른 일을 시키는 거고. 로프꾼! 솔직히 전에 한동안은 라이터가 잡일꾼인 줄 알았다니까. 이런, 우리 관리인 아가씨는 인력 낭비하는 걸 싫어하니까. 마스터, 데이터 수집 구역에 도착했어요. 좋았어. 목표 지점이 바로 앞이야. 데이터 파일 1호를 수기화 중입니다. 루시, 나한테 넘겨. 한참 멀었네. 대단한 걸. 한참 멀었네. 활성화 완료. 다음 설치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멀지 않네. 자, 어서 데이터 파일 챙겨서 출발해요. 예, 관리인 아가씨. 데이터 파일 2호를 수기화 중입니다. 활성화 완료. 이제 하나만 더 설치하면 끝이야. 마스터를 위해 완벽한 설치 위치를 선정해뒀어요. 가까우면 더 완벽했을 텐데 말이야. 데이터 파일 3호를 수기화 중입니다. 조심해요. 에테리온이 또 나타났어요. 좋았어.
꺼져. 싸움은 끝나지 않아. 활성화 완료. 좋아. 다음은 경고. 데이터 파일 2호 근처에서 생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오빠 가자. 이건 숨겨진 균열일까요? 인근에서 생체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서둘러. 저기 있어요. 라이터, 아는 사람들이야? 기억이 없는데. 그래도 옷차림을 보니 바이크적인 모양이야. 약점 두성인걸? 내가 하지. 한참 멀었네. 아비카. 꺼져. 나의 승리엔 반중이 필요하지. 대단한 걸. 반드시 이긴다. 싸움은 끝나. 무패 챔피언. 거기 있어. 드디어 잡았다. 이 파렴치한 도둑놈들. 이봐 꼬맹이, 말 조심해. 누가 도둑이라는 거야? 맞잖아. 그 데이터 파일 우리가 전에 설치한 거라고. 우리 칼리돈의 자손의 자산이란 말이야. 어느 바이크족 사람이죠? 이런 일을 하고 부끄럽지도 않나요? 응.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리고 이게 너희 물건이라는 증거 있어? 당연히 있죠. 구매 주문서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등록된 번호만 대조해보면 돼요. 그쪽이 도시에서 왔다던 루시 어쩌고구나. 칼리돈의 자손의 책사가 말을 잘한다던데 직접 보니까 역시 허세가 대단하네. 하지만 우리는 속지 않아. 못 믿겠으면 한번 보던가. 이 데이터 파일에는 아예 번호가 없어. 데이터 파일 표면에 번호가 사라졌잖아. 말했잖아. 공동에 버려진 데이터 파일이라니까. 그러니 연합의 규칙대로 주운 사람이 임자야. 칼리돈의 자손이 남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 허술한 거짓말을 지어내다니. 나 참 웃기는군. 그냥 좀도둑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준비성이 철저할 줄이야. 야야, 그게 무슨 말이야, 루시? 짧은 시간 안에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지우려면 전용 그라인더가 필요하죠. 그런 것까지 준비한 걸 보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걸 미리 예상한 것 같아요. 그렇군. 라이터, 루시가 나더러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말라고 하니 저놈들은 너한테 맡길게. 알았어, 보스. 드디어 직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일 차례군. 너희들 이유는 모르겠지만 결투를 바라는 거지? 피차 바이크족이니 공평하게 결투로 분쟁을 해결해야지. 라이터, 칼리돈의 자손의 무패의 챔피언이 된 후로 아직 접은 적이 없다지? 지난날의 굴욕을 환기시켜줄 때가 된 건가? 엠버 아레나, 아직 기억하지? 그래, 그곳에서 오랫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할 거야, 그치? 숨길 것도 없지. 우리 팀의 무패 챔피언도 거기 출신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너와 달리 20연승을 거머쥔 강자이지. 잠깐만. 설마... 라이터, 벌써 떨리나 봐. 맞아, 바로 그 사람이야. 미안하지만 누구 말이지? 사람을 우습게 보다니.
나다, 벨룸. 너 때문에 내 20연승 기록이 무너졌어. 이 오만하기 짝이 없는 놈. 잘생기고 실력 있고 유명하고 잘생기면 남의 이름은 못 기억해도 되는 줄 알아? 잠깐 잘생겼다를 두 번 말하지 않았어? 벨룸, 아주 좋아. 기억해주마. 또 속을 줄 알아? 그 말도 벌써 세 번째라고. 헛소리는 그만하고 그간의 원한은 오늘 청산하도록 하지. 라이터 씨, 라이터 씨가 벨몬보다 강한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원래 라이터 씨가 자주 봤다던데 진짜예요? 당연히 진짜지. 거긴 단순히 이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이봐 라이터, 진지하게 좀 해. 이고 나서 핑계 대지 말고. 한참 멀었네. 말했잖아. 그렇게 잔뜩 흥분한 채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줄래? 너무 오글거리잖아. 내가 졌어. 벨룸 형님이 쳤어. 이제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뭘 어떻게? 문제 생기면 돌아가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데이터 파일을 칼리돈의 자손에게 넘겨. 네 알겠습니다, 벨룸 형님. 라이터, 난 너랑 대결하기 위해 온 거야. 대결은 끝났으니 연합의 규칙대로 패배를 인정한다. 다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너에게 이기고 명예를 되찾는 데 실패할 줄은 몰랐어. 아니, 틀렸어. 처음부터 넌 명예 같은 걸 되찾을 필요가 없었어. 난 일부러 네 이름을 잊으려던 게 아니야. 그저 지하 격투장에서의 일은 내게 아무 가치가 없었을 뿐이지. 뭐라고? 돈 때문에 상대를 때리고 돈 때문에 맞는 척하고. 그런 삶은 명예와는 거리가 멀어. 궁지에 몰린 사람만이 링 위에 오르지. 그때 너도 그랬을 거야. 넌 이미 실력으로 그곳을 떠나 바이크족의 무패 챔피언이 되었어.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음침한 곳에 얽매여 있는 거지? 라이터, 네 말은... 외환선에 고마워해. 이곳은 너의 출신이나 과거를 비웃지 않지. 실력만 있으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단지 나와 겨루고 싶은 거라면 언제든지 상대해 줄 테니까 쓸데없이 머리 굴릴 필요 없어. 내게도 늘 도전하고 싶은 상대가 있거든. 그럴게, 라이터. 저기... 고마워. 괜찮아, 벨룸. 라이터, 내 이름을 기억할 생각조차 없었잖아. 또 날 속이다니. 잠깐, 이름 말고는 다 진짜야. 그것도 기분 나쁘다고.
로프꾸님, 늦은 시간에 불러내서 미안해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추가로 의뢰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로 해줬으면 해요. 자세히 얘기해줄래요? 로프꾸님도 눈치챘겠지만 최근 공동에서 활동할 때마다 여러 방해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우릴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하죠. 벨룬과 펄크라의 신원을 조사해봤지만 그 어떤 바이크족의 공개 명단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트라이엄프와 연관이 있을 거라 추정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불지옥 라이딩은 두 진영 사이의 대결이니까요. 참고로 제가 아는 그 루시우스라면 분명 이 일에 책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수는 없지만요. 로프꾸님, 전 놈들의 방해 작전에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쪽의 정보가 너무 정확하다고요.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매번 정확하게 저희를 방해할 수 있겠어요? 마을의 누군가가 트라이엄프에 소식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의심가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블레이즈 우드마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조사가 필요해요.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나중에 로프꾸님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걱정 마요. 그 의뢰 파이턴이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다른 멤버들한테는 비밀이에요. 특히 버니스랑 카이사르요. 버니스는 비밀 따위 숨길 줄 모르거든요. 카이사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루시 씨는 참 걱정이 많네요. 제 주변인들은 하나같이 낙관주의자들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새로운 정보를 알아내면 연락할게요. 나중에 봐요.
로프꾼, 자네로군. 루시 만나러 온 거야? 아니요.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어요. 얘기들 나누세요. 오, 역시 자넨 입이 무겁군. 덕분에 안심했어. 말했잖아요. 입이 무겁고 순발력이 좋아야 로프꾼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방금 그건 업무 능력 테스트였나요? 저 통과한 거 맞죠? 맞아. 역시 로프꾼이야. 칼리돈의 자손이 자네와 장기적으로 협력하게 되겠는걸? 파이퍼가 평상시엔 좀 못 믿어 보여도 의외로 제법 신중하답니다. 이런, 못 믿었게 생겨서 미안하구먼. 자, 그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밀고자에 대해 들려줄게. 그게 말이지, 실은 우리가 이곳에 주둔한 이후부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네. 블레이즈 우드 마을이 직무를 실어 보내는 날이면 카사는 밤에 2-3시간 정도 마을을 비운다네. 공동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챙겨서 말이지. 루시한테서 마을에 밀고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후 한 번은 카사가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잠이 안 온다는 핑계로 말을 건 적이 있어. 그랬더니 본인도 잠이 안 와서 기분 전환 겸 산책을 나온 거라고 하더군. 그리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더라.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나니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블레이즈 우드 마을을 떠났다네.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다니 정말 최악이에요. 카사는 제가 합류하기 전부터 칼리돈의 자손과 친분이 있었어요. 캠프를 이곳에 세운 것도 그 오랜 신뢰관계 때문이죠. 카이사르에게 있어 카사는 언니 같은 믿음직스러운 존재죠. 만약 카사가 진짜 우리를 배신한 거라면. 블레이즈 우드마을과 칼리돈의 자손 사이의 오랜 우정이 하루아침에 깨질지도 몰라요. 그러니 일단은 저희끼리 조사를 이어가죠. 만약 추측이 맞는다고 해도 카이사르에겐 비밀로 하고 해결하도록 해요. 참 성가시구먼. 마치 고속도로 내리막길 커브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 같아. 뭐 이제 와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봤자니 상황에 따라 움직이자고. 우리가 칼리돈의 자손인걸 어쩌겠나. 파이퍼 말이 맞아요. 직선으로 돌진하는 멧돼지에게 물러선다는 선택지는 없죠. 로프꾼님, 며칠 안에 마을에서 물자를 실어보낸다는군요. 아마 그날에도 카사는 평소처럼 움직일 거예요. 그날 밤 카사의 뒤를 따라가서 대체 뭘 하려는 건지 확인해봐요. 자, 공동에 들어왔어요. 버니스 씨랑 카이사르 씨 쪽은 문제 없는 거죠? 출발하기 전에 확인했는데 카이사르는 잘 자고 있더군요. 그 녀석 늘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니까요. 버니스 쪽은 내가 해결했어. 기운 좀 뺀다고 종일 상대해줬지. 오늘은 완벽한 일격으로 공동의 에테리얼들을 고통 없이 보내주긴 글렀네. 라이터, 불평은 그쯤에 둬요. 처음부터 니트로 퓨엘을 제대로 숨겼으면 그럴 일도 없었잖아요. 자, 얼른 출발하죠. 오늘 일은 로프꾼님과 저희 3명이 해결해야 해요. 가세요! 저기 있어요! 빨리 쫓아요! 오늘도 열심히 했구만.
먹을래 그렇게 얻어가지고 생겨! 역시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성급해하지 마. 동작이 너무 커. 이러다 카사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남은 건 백류에게 맡겨요. 바이럴 엔진 로프군요. 차선은 어디로 갔죠? 우선 주변 지역을 수색해보자. 이쪽은 아닌가 보네. 대차례군요. 알겠어. 속도를 높여볼까? 안전벨트 냈지? 내 힘줘. 역시 바로 난 이것은 창고 같은데? 최고예요. 가요. 바이럴 엔진 가자. 저쪽에 카사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로프꾼 약속대로 왔어. 이봐, 누구 없어?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건 모르스? 너 혼자 오는 거였을 텐데. 무슨 말이야? 빨리 약속했던 물건이나 내놔. 그럼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지. 아니면 칼리돈의 자손에게 직접 받도록 할까? 뭐? 사냥감, 니놈들은 내 십자선 안에 있다. 그럼 우리도 사용할 필요 없겠네. 모르스 카사, 받은 대로 돌려주마! 카이사르는 당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저들과 손을 잡다며! 루시,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곳에서 비밀리에 만났잖아요. 뭔가 설명할 게 있어요?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길래 그런 거냐고요? 그런 거 아니야. 단지 마을에 급하게 필요한 생태품이라고. 구유소의 기름이 바닥난 뒤로 불곧 마을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 뭐라고요?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일발 중립. 싸움은 끝나지 않아. 큰일이에요. 녀석이 도망쳐요. 빨리 쫓아요.
카이사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들어요. 촌장이랑 오버로드 그만. 나도 알아. 이 물자들 계속 공동에 놔뒀다간 침식될 거야. 가사. 네가 가져가도록 해. 오버로드 폼페이? 오랜만이군. 칼리돈의 자손의 카이사르. 빅데디를 따라다니던 꼬맹이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와 겨루게 될 줄이야. 오버로드 폼페이. 칼리돈의 자손이 당신을 아직 연맹의 수장으로 인정할 때 이곳에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좋을 거예요. 서두를 것 없어. 그건 차차 알게 될 테니 말이야.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네. 카이사르. 이 물자는 트라이엄프가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 주기로 약속한 물건이라네. 촌장에게 이 물건들을 넘기는 것. 그것이 자네의 결정인가? 폼페이, 적당히 하세요. 루시, 잠깐만. 너랑 카사가 다투는 거 다 들었어. 방금 상자를 열어봤는데 안에 든 건 전부 식량이랑 약품이더라. 저 녀석들의 말은 사실이야. 출처가 어떻든 간에 결국은 마을에 필요한 물건이야. 하지만 카사, 어려운 일이 있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거야? 우린 오랜 친구잖아. 처음엔 너희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이었어. 그러던 중 잔뜩 들뜬 네가 불지옥 라이딩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면서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 임시로 주둔할 수 있는지 물어봤지. 그간 칼리돈의 자손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왔어.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보답은커녕 걱정을 끼칠 순 없잖아. 보답? 저희의 소식을 트라이엄프에 팔아넘기는 게 당신들이 보답하는 방법인가요? 소식을 팔아넘겼다고? 루시, 잠깐만. 난 너희에게 부끄러운 짓 한 적 절대 없어. 수공예품을 가공해주는 대가로 물건을 받기로 한 것뿐이라고. 사실이라네. 블레이즈 우드 마을은 줄곧 자네들을 지지해왔지만 오버로드로서 구역 내 주민의 부탁을 무시할 순 없었다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제공한 거고. 그리고 카사가 그러더군. 자네들이 근처에서 트라이엄프의 멤버를 보면 오해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거래 장소를 공동 내로 정하고 싶다고 말이야. 난 그 요구를 수락했지. 동맹의 평화에 금이 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적이 새어나간 건 당신네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꼬맹이, 주눅이 들지 않는 건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상대의 체면을 구비는 일이라네. 잘 듣게나. 난 이번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온 걸세. 오늘 블레이즈 우드 마을이 우리에게 전달한 공예품에서 이걸 발견했거든. 이건 도청기잖아. 모르스. 이 병에는 우리 옛 석유정 구역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중유가 들어있어야 할 텐데 어째서 도청기가 나타난 거지? 그리고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 보낸 물자의 수량이 약속한 양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자네는 그 이유를 알고 있나? 폼페이 형님, 전... 모르스. 이따위 비열한 수작이나 부리라고 자네를 불지옥 라이딩에 참여시킨 줄 아나? 연맹의 오버로드인 우리가 의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연맹에 남을 사람이 있을까? 그럼 옛 석유정 구역은 누가 지키지? 폼페이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봅니다. 전부 제 책임입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 자네가 저질러 놓은 짓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칼리돈의 자손, 카사.
모르스는 내 부하이네. 이번 일은 부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나의 불찰이지. 그 책임을 모르스에게 떠넘길 생각은 없다네. 현임 오버로드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지. 그에 따른 보상도 지불하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하네요.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최근 옛 석유정 구역 인근의 몇몇 구역과 협상 끝에 협력 계약을 맺게 됐다네. 옛 석유정 구역의 오래되고 훼손된 송유관은 앞으로 다른 구역에서 손봐주기로 했다네. 그 대신 우린 그들에게 일정한 연료를 제공하기로 했지. 잠깐만요. 그 말은 우리 마을의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네. 길어야 3개월. 그 시간만 지나면 공급이 회복될 걸세. 이외에도 공유 도로에 대한 협정도 맺었다네. 그렇게 된다면 옛 석유정 구역은 최소 5개의 새로운 운송 노선을 개통할 수 있지. 칼리돈의 자손. 앞으로 6개월 동안 자네들한테 그중 3개의 노선을 맡길 생각인데 거절하진 않겠지. 눈앞의 이익을 저희에게 넘기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노선 제비 뽑기에서 좋지 않은 노선만 당첨됐다지. 우연이라곤 하지만 보상은 해줘야겠지. 게다가 새 노선의 이익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험난한 구간을 지나야 하는 만큼 베테랑 운전사가 필요할 거야. 대신 조건이 있네. 자네들은 해당 기간 동안 무상으로 3개 구역의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야 하지. 이후에 그곳을 담당하게 될 다른 팀도 같아. 어떻게 생각하나? 루시, 저 아저씨가 말한 조건 어떤 것 같아? 정말 그 정도로 좋아? 저 말이 사실이라면 블레이즈 우드 마을의 오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노선을 확장한다면 다른 바이크족의 수입도 늘겠죠. 그렇구나. 이봐 아저씨, 조건이 나름 괜찮긴 한데 일의 순서를 착각한 거 아니야? 누가 오버로드가 돼서 노선을 배정하게 될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 내가 오버로드가 된다면 분명 아저씨보다 더 공평하게 할걸? 자신감이 대단하군. 그럼 수락한 거로 알고 있겠네. 좋아, 수락할게. 카이사르, 이건 내가 직접 쓴 서약서라네. 곧 노선 배정에 대한 사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야. 불지옥 라이딩 대회장에서 보도록 하지. 그러니까 모르스가 블레이즈 우드 마을에서 가공한 공예품에 도청기를 숨겨서 우리 정보를 도청했다는 거지? 맞아. 물자를 운반할 때 남몰래 도청기를 회수하는 게 가능했지. 그야말로 빈틈없는 계획이었어. 에? 그럼 어째서 오버로드는 그 사실을 밝힌 거지? 그땐 우리 중 누구도 도청기의 존재를 몰랐잖아. 그때 당시 못 찾은 건 사실이지만 카사 씨랑 오해를 풀고 난 후엔 다들 물자를 의심했을 거예요. 맞아. 만약 우리가 직접 도청기를 찾았다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테지. 뭔 차이가 있나? 에휴, 버니스는 참 순진하구나. 현임 오버로드가 나서서 이번 일을 정리했잖아. 적어도 우리에게 성의는 보여준 셈이지. 만약 우리가 직접 찾아가게 됐다면 이 모든 게 모르스의 단독 범행이었다 해도 우린 오버로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걸.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바이크족 연맹의 근간이 흔들릴 거야. 옛 석유정 구역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지도. 구역 전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맞아.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연맹이 힘을 합쳐 석유의 안전을 지켜왔기 때문이거든. 석유를 노리는 건 외환선의 다른 구역뿐만이 아니야. 도시의 대기업들도 석유 때문에 그
그들의 세력을 외원성까지 넓힐 수 없는 거라 여기고 있지. 만약 석유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이크족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되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특히 블레이즈 우드 마을의 주민은 대부분이 노인과 아이지. 에테르 적성 체질도 아니고. 로프꾼님, 여기 계셨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카이사르에 대해 할 얘기가 있어서요. 오버로드와 만난 그날부터 카이사르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요. 단순 무식하긴 해도 늘 기운이 넘치는 녀석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엔 혼자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많아요. 평소보다 식사량도 줄었죠.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걸까요? 정말 말도 안 되죠? 모처럼 라이터가 V지옥 라이딩 준비를 위한 대결을 요청했는데 글쎄 생각할 게 있어 라고 답했다니까요. 그날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묻는다면 녀석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죠. 미리 말하는데 그 녀석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봐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칼리돈의 자손의 리더는 카이사르니까 그 녀석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로프꾼님, 좋은 방법 없을까요? 루시 씨, 제가 카이사르 씨 데리고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올까요? 안 그래도 내일 뉴에리도의 집으로 가서 오프라인 데이터를 카피해 올 생각이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카이사르는 뉴에리도에 가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 기회에 견문도 넓힐 수 있겠네요. 카이사르한테는 내가 얘기할게요. 내일 녀석인 로프꾼님을 오토바이로 뉴에리도까지 모실 거예요. 이후의 일은 로프꾼님께 맡길게요.